제16회 인터내셔널 스탠더드 올림피아드에 대한 웨비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아마 그 2시 이제 한 3, 4분 됐는데요.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정은 다 이미 공지됐다시피 이제 8월 24일서부터 26일간 3일간 진행됩니다. 그래서 뭐 이따도 나오겠지만 첫날 사전 행사가 있고요. 두 번째 날 1시서부터 여러분이 실제로 그때 주제가 발표가 될 거고 여러분이 작업하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26일 날은 이제 제출된 파일을 근거로 다시 1시서부터 발표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정으로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베뉴는 역시 그 작년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바이러스 이 상황이 지속되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인포메이션이 요 홈페이지에 있는데 이 홈페이지를 한번 방문해 보면서 또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페이지가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뭐 코리안 사이트랑 그 잉글리시 사이트랑 둘 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하시기 바라고, 오늘은 요 잉글리시 사이트에서 일단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 사이트에 보면 이제 about과 information과 community라는 이 세 가지 큰 메뉴가 있고요. about 밑에 이렇게 칠 때마다 이제 나타나겠죠. 그래서 objective가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인터내셔널 올림피아드는 정말로 그 전 세계의 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표준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국제 표준을 직접 작성해보고 본인들의 아이디어를 갖다가 가지고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이런 중요한 작업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써 있고요. 그다음에 오버뷰에 보시면은 이제 그 메인 컴피티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데이 1에 첫날이죠. 첫날은 오프닝 세리머니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렉처, 탤런트 쇼 같은 걸 하고요. 이 두 번째 날이 메인이죠. 그래서 두 번째 날 특히 그 1시에 그 한국 시간으로 1시 정한 이유는 아시죠? 그 지금 저쪽 유럽에서도 참가를 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1시면은 마이너스 8시간을 해가지고 그 굉장히 아침 새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참여를 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1시에 이제 그 발표가 되면은 여러분이 그 작성해가지고 제출해야 되는 시간은 6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5시간 동안 작업하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작업하는데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이 있겠지만은 가장 먼저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팀원들끼리 잘 상의를 하셔가지고 초기에는 아마 같이 작업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우리가 전개를 해 나갈 것인가, 어떤 주제, 어떤 내용을 할 것인가를 이제 집중적으로 같이 모여서 얘기해야 되겠죠. 이 5시간을 잘 시간 안배를 해야 될 텐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셋이서 모여가지고 계속 끝까지 있다 보면은 효과적으로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내용이 이제 결정이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팀원별로 역할을 나눠서, 나 A는 무슨 작업을 하고, B는 무슨 작업을 하고, C는 무슨 작업을 하고, 이렇게 이제 그걸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걸 합쳐야겠죠? 합치는 작업을 해야 되고, 어, 6시까지는 해가지고 이제 스탠더드 다큐멘트를 제출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동안 브레이크를 가지고, 그 다음에 7시서부터 9시까지는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고, 그 다음에 발표 자료를 또 녹화를 해야 돼요. 그 굉장히 짧은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미 그 앞에 5시간 동안에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스탠더드 다큐멘트를 만든다고 그랬지만은 이게 발표 자료까지 만들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뭐 그림 또는 뭐 그 텍스트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영어로 제출을 해야 되잖아요. 지금은 제가 영어로 얘기를 안 하고 있지만은 이제 이거는 한국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이제 하는 거고, 그 영어로 이제 우리가 하는 오늘 설명회도 웨비나도 있다가 또 다시 영어로 하는 시간을 갖잖아요.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모든 것이 영어로 진행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영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걸 준비를 잘 해놓으시는 게 중요하겠어요. 그래서 이미 발표 자료를 잘 생각을 해가지고 발표 자료까지 제출하는 시간이 저녁 9시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꼭 제출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이제 밝으면은 데이 3가 되겠어요. 데이 3가 되면은 역시 아마 1시서부터 발표가 시작이 되는데, 아마 조별로 이제 이 발표를 하면서, 이제 발표는 녹화된 걸 갖고서 이제 발표를 한 걸 심사위원들은 미리 보셨을 거고, 여러분들은 거기 와서 이제 또 질문을 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답을 Q&A 세션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Q&A 세션에서 질문이 보통 그 짧은 시간이지만 몇 개가 나올 거로 예상돼요. 그래서 그 질문을 또 그때 가서 당황해가지고 나 이런 질문이 나올지 몰랐어.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이라면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예상해서 그런 것들을 좀 오전 중에 훈련을 좀 같이 한다든가 해가지고 그런 예상 질문을 잘 준비해 놓으시면은 짧은 시간 내에 잘 준비된 팀이 대답하는 것과 준비되지 못한 팀이 대답하는 것과는 차이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래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아마 제일 중요한 게 내가 어떻게 채점을 받을 것인가, 성적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렇죠? 점수는 어떻게 배정이 될 것인가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 표준 문서, 우리가 표준 문서를 작성하는 거니까요. 표준 문서에 대한 것이 50점, 그 다음에 발표에 대한 게 50점이에요. 그래서 표준 문서는 다시 이 안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첫 번째는 인터내셔널 다큐멘트 포맷에 맞게 됐느냐, 적절하게 됐느냐. 이 인터내셔널 다큐멘트 포맷은 이미 여러분이 그 사전 교육 자료를 통해서 들으셨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지금 10점이 배점이 됐지만 만약에 여기서 낮은 점수를 받으면 절대 안 되죠. 절대 실수 없이 그 포맷에 맞게 꼭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거기 영어로 다 쓰는데 그 영어 표현이 상대방한테 의사 전달이 안 된다. 이것도 곤란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의사 전달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잉글리시 익스프레션이 적절했느냐가 10점이 주어질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feasibility of the proposal인데 그 프로포절 자체가 거기 써진 그 내용 자체가 얼마만큼 그 실현 가능한 거냐. 내용이 막 좋더라도 그게 굉장히 공상에 가까울 정도로 불가능한 얘기를 써놓은 거면은 그것도 좀 의미가 퇴색되겠죠. 그래서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10점을 주고 평가를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프로포절의 구체적인 내용을 볼 것 같아요. 실현 가능성은 굉장히 좋은데 내용이 거의 없다. 예를 들어서 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썼다. 그럼 이거는 구체성이 전혀 없겠죠. 그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떻게 구현해 나가겠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고 이것이 평가를 20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래서 도합 50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3일차에 발표할 프레젠테이션에 관련해서는 프레젠테이션 첫 번째는 그 머티리얼이 있어요. 보통 파워포인트로 작성하시겠죠.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그 머티리얼이 얼마만큼 적절하게 됐느냐. 이 적절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용도 중요하지만 내용은 사실은 머티리얼에서 이미 그 다큐멘테이션에서 많이 된 걸 옮겨오는 걸 테니까 내용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에 그 적절한 폰트 사이즈, 글자 크기, 그 다음에 적절한 그래픽이 들어가지고, 그림이 들어가지고, 상대방한테 잘 전달되기 위해서 그런 내용들이 잘 들어갔느냐 하는 것이 25점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이제 여러분이 돌아가면서 아마 발표를 하게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발표 관련해서는 한 사람이 발표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는데 그거보다는 전체 그 멤버들이 같이 자기 부분을 맡아서 발표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서로 협력을 했다라는 것이 협동을 잘했구나 이런 것이 보여질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도 얼마만큼 설득력 있게 발표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평가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보기마다 좀 주관적일 수도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예요. 그 발표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되고 그 이해도가 높게 되면은 그거를 바탕으로 그 상대방의 눈을 보면서 효과적으로 발표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좀 나쁜 거는 뭐냐면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어떤 텍스트를 이렇게 써놓고서 그 텍스트를 눈을 주고서 열심히 그걸 읽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번에 온라인으로 하지만은 사실은 온라인이 아니라 그냥 오프라인에서 심사위원들 앞에서 발표한다. 이런 느낌을 갖고 해주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뭐 영어로 말하면 아이 컨택이 돼야 되고 그래서 그 보는 사람들을 보면서 시선을 집중하면서 내용은 이미 이해를 하고 있는 거니까 가끔가다 발표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프레젠테이션 스킬은 연습을 하셔야 되는데 그날 나는 뭐 그날 가서 연습하면 되겠다. 이러시면은 제가 볼 때 여러분의 능력을 최고로 거기서 발휘할 수 있는 거가 제한될 것 같아요. 팀이 구성되면은 사전에 모의 토픽도 갖고서 연습을 해보면서 한번 그거 갖고 발표까지 가보는 거죠. 그런 연습을 한 몇 번 해보면은 그 다음에 이 짧은 주어진 시간에 여러분이 효과적으로 해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이 좋은 점수를 받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다시 말하면은 다큐멘테이션에 50점, 프레젠테이션에 50점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것이 그 이제 상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래서 상은 대상이 한 팀, 그다음에 이제 금상이 각각 중고등학부에 각각 두 팀, 그다음에 은상이 두 팀, 동상이 두 팀, 그다음에 이제 스페셜 어워드가 있는데 이거는 IC 사무국에서 바로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 팀씩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기관에서 주는 그 상이 두 개의 상이 각각 중고등부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어요. 자, 나머지는 뭐 요거 내용은 여러분이 잘 아는 걸로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두 번째 메뉴로 넘어가 볼게요. 두 번째 메뉴는 인포메이션이에요.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과 관련해서는 이미 여러분이 이 프리 에듀케이셔널 머티리얼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만약에 안 들어보셨다 그러면 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꼭 이걸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들어보시고 이 문서를 작성하는 법을 아주 잘 익히셔야 돼요. 이거를 그 적절하게 뭐 나 이 정도면 이해했다 정도가 아니라 한 몇 번을 들으셔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거를 잘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것이 굉장히 이번 올림피아드 그 컴피티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보통 때 같으면 사실 이 비디오를 여러분한테 오늘 직접 제가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마침 여기에 이제 녹화된 컨텐츠가 있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를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를 꼭 보시고 해주시기 바래요. 물론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영어로 돼 있다라는 거죠. 근데 또 코리안 트랜슬레이션이 또 따라가니까 코리안 트랜슬레이션이 안 따라가나요? 그 텍스트가 따라가니까 그 텍스트 보시면 여러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이제 궁금한 게, 그러면 요번이 이제 2021년도 제 16회잖아요. 그러면 그 전에는 과연 어떻게 진행됐었나 하는 것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미 제가 설명하기 전에도 여러분이 이미 사전에 공부하신 분들은 많이 이해를 하고 있겠지만은, 어, 이 로봇이 아니라 이 표준 올림피아드는 과거에 이렇게 오래전서부터 2006년서부터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번이 16회인데, 여러분하고 관계돼서 특히 우리가 크게 변화를 준 게 이 14회 대회 때부터 좀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14회 대회 이전에는 약간 좀 만들기도 병행을 했었는데 14회 대회서부터 국제표준 문서를 작성하는 것 쪽으로 성격이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 두 연도에 대한 것만 여러분이 좀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은데 제가 지금 2019년 탭을 건드렸습니다. 터치를 하니까 뭐라고 나왔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미들스쿨과 하이스쿨 캐티고리가 있고 각각의 누가 상을 받았고 하는 것이 보이네요. 요 중간에 보면 테스트가 나옵니다. 그럼 어떤 주제가 주어졌느냐? 미들스쿨
우리 중학생이죠. 중학생들, 여러분들 오늘 참여하시는 사람 중에 중학교도 많죠? 우리 중학교 학생들은 그 당시에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드론, 우리 드론 아시죠? 그 카메라 드론의 그 퍼포먼스, 성능을 어떻게 측정할 거냐 하는 것이 제시가 되었었어요. 그 다음에 고등부에서는 홈 클리닝 로봇, 그래서 가정용 청소 로봇의 성능 평가를 어떻게 할 거냐. 뭐 청소를 잘하는 것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청소를 잘한다라는 말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정량적으로 평가를 해서 어떤 로봇이 가장 성능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제안해 주는 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이따가 제가 실제로 그 당시에 좀 좋은 성적을 받았었던 예제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이런 두 가지 내용이 됐고 여기 상을 받은 팀이 나오는데 참고로 한번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이름이 제일 위에 대상에 올라가 있는 날을 좀 기대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작년이죠. 바로 작년이에요. 작년이지만 사실 1년 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좀 약간 스케줄을 연기하다 보니까 그 11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의 선배 또는 여러분 중에서도 일부가 참여하신 분이 있을 텐데 역시 그 미들스쿨 중학교는 뭘 했냐면은 퍼스널 모빌리티 비어클의 안전에 대해서 했어요. 퍼스널 모빌리티 아시죠? 여러분 요새 돌아다니시면은 특히 이렇게 스쿠터 타입으로 된 스쿠터까지는 아니고 작은 그것들이 그 역이나 이런 데 많이 지금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이 퍼스널 모빌리티 요거를 갖다가 타고 다닐 때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세이프티. 예를 들어서 헬멧도 지금 당장 요새 헬멧 쓰라고 하죠. 그렇죠? 헬멧을 써야 된다. 그 다음에 스피드가 너무 빠르면 또 헬멧을 쓰더라도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거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 요 중학교였고요.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아웃도어 딜리버리 로봇, 즉 배달 로봇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도 시범 사업을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통해서 뭐 음식을 배달하든가 아니면 상품을 배달하든가 하는 것들을 하는데 배달하다가 움직이는 중에 엘리베이터도 탈 수 있고 보도를 건너갈 수도 있고 횡단보도를 건너갈 수도 있고 하다가 사람하고의 접촉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러면 어떻게 그 안전을 보장할 것이냐. 그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로봇의 스피드를 역시 뭐 20km per hour보다는 낮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자면 그렇게 하는 것이 있겠고 아니면 로봇 앞에 센서를 설치해서 사람이 가까이 오는 걸 항상 모니터링을 하다가 너무 가깝게 오면은 스피드를 줄이고 그다음에 쓰고 뭐 이런 것들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고서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기에 또 역시 하이스쿨과 그 미들스쿨에 상을 받으신 분들의 리스트가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올해로 이거는 여기서 제가 이제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과거는 과거일 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미래는 이거랑 뭐 동일하게 나온다, 유사하게 나간다. 꼭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표준 문서가 아까 제가 했던 그 프리 에듀케이션 머티리얼의 표준 문서 작성법을 갖다가 거기서 이제 라이스에 대한 문서를 갖고 설명을 했는데 그 문서를 잘 이해를 하고 그 문서를 가지고서 나중에 어떤 토픽이 나오든 그 토픽이 나오면은 그 토픽에 맞게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모아서 그걸 쓰는 능력을 길러놓는 것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건 능력을 키워놓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능력이 많이 키워진 사람은 그 당일날 이제 좀 더 다른 그룹보다 효과적으로 좀 더 빠르게, 좀 더 좋은 문서를 아까 그 점수를 좋게 만드는 방법이 이미 채점 방법이 다 제시가 됐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잘할 수가 있게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프레스 릴리즈는 여러분이 한번 이제 좋은 비디오가 있으니까 한번 봐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메뉴인데요. 세 번째 메뉴는
그 노티스가 있고 이 노티스는 뭐 수시로 나가니까 여러분이 요 중요한 정보들을 항상 찾아봐 주시기 바래요. 그다음에 오늘은 제가 FAQ로 이 FAQ를 갖다 조금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아시는 것도 많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질문 1이 뭐냐면은 인터내셔널 스탠더드에 참여하고 싶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국내 그 대회를 통해서 이게 됐기 때문에 요거는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몇 시간이 주어질 것입니까? 컴피티션에. 그래서 아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3시간, 5시간이 그 다큐멘테이션을 갖다가 하는데 그 5시간이 주어지고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까지 하면은 또 이제 전체 8시간의 시간이 주어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요게 이제 작년하고 좀 달라지는 건데요. Can we decide the title? 작년까지만 해도 타이틀을 여러분이 주제만 주어지고 타픽이 주어지면 타이틀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변경하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올해는 그렇게 안 하고 타이틀이 주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이틀이 주어지면 그 타이틀에 맞게 그냥 타이틀은 변경하지 마시고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네 번째 질문에서는 다큐멘트에 템플릿이 주어집니다. 워드로 된 문서인데요. 이걸 갖다가 사용해야 됩니까? 예, 사용하여야 돼요. 실제로 제가 지금 국제 무대에서 제가 지금 그 ISO 스탠더드를 제가 제안도 하고 제안한 다음에 그걸 갖다가 개발도 하고 그래서 표준을 제가 공고하고 있어요. 그동안 한 서너 개의 표준을 그렇게 해왔고 지금 현재도 당장 내일 저녁에도 다시 또 이제 회의를 해요. 계속 새로운 문서를 만들기 위해서요. 그러면 그 문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든 문서가 아니라 ISO 사무실에서 그 주어진 그 템플릿이 있습니다. 그 템플릿을 수정을 하지 않고 컨텐츠만 제가 바꿔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주어진 템플릿이 바로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템플릿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템플릿을 이용하셔야 되고요. 물론 그 템플릿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나는 좀 더 많은 클로즈를 여기서 이제 보통 그 문서에서는 섹션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섹션 1, 섹션 2, 1절, 2절 이런 걸 쓰는데 우리 ISO, IEC 스탠더드에서는 클로즈란 말을 써요. 클로즈. 우리말로는 그냥 1절, 2절 똑같이 번역하면 되겠죠. 그래서 클로즈를 쓰는데 이 클로즈를 여러분이 더 추가를 하고 싶다? 그건 당연히 허락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서 제가 이제 강의를 이미 들은 사람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1절이 뭔지 기억하세요? 예, 1절이 있죠. 1절이 스코프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2절은 이제 normative references고요. 3절은 terms and definitions예요. 근데 왜 제가 이 세 가지 절을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이 세 가지 절은 무조건 있어야 돼요. 어떤 스탠더드에서든지. 그래서 소위 말해서 mandatory입니다.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4절서부터는 이제 우리한테 자유도가 주어져요. 4절서부터는 4절을 뭐로 할 것인가, 4절의 타이틀 자체를 뭐로 할 것인가, 4절, 5절, 6절, 10절까지 갈 것인가, 11절까지 갈 건가, 아니면 8절까지 갈 건가. 이거는 저희한테 이제 저희가 작성자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마음이라고 해서 나는 100절까지 가져가겠다. 그러면 이제 리즈너블하지 않겠죠. 그렇죠? 읽기 불편하겠죠. 그래서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요 토픽이 주어졌을 때는 우리는 몇 개의 추가적인 절을 해서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걸 결정하시고 하시면 되겠죠. 그럼 도대체 몇 개를 하면 좋겠느냐? 이거는 여러분이 연습을 통해서 기존에 되어 있는 샘플도 있으니까 그런 걸 통해서 이 정도가 적절하겠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결정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번째 질문으로 가볼까요? Is there any page limit for document? 그 다큐멘트에 대해서 몇 페이지까지 해야 되는 게 있느냐? 없어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너무 또 unnecessary하게 불필요한 내용을 많이 집어넣는 건 안 좋겠죠. 컴팩트하게 꼭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단순화시켜서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꼭 필요한 내용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뭐 테이블과 피규어를 이용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뭐 여기는 allowed 된다고 돼 있는데 allowed 될 뿐더러 encourage 해야 돼요. 테이블과 피규어를 많이 넣는 게 좋습니다. 네. 그 텍스트만 써 있는 거를 읽는 것보다는 그림이 옆에 같이 있으면 훨씬 이해하기 편한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복잡한 상황에서 그 복잡한 상황을 갖다가 그래피컬리 넣어주면 편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데이터가 많을 때 그 데이터를 갖다가 뭐 계속 나열식으로 쓰는 것보다는 그걸 테이블로 했을 때 소위 말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이런 걸 갖다 많이 쓰는 걸 갖다 권장드립니다. 그 다음에 can you use any presentation skill? 이 프레젠테이션 매테리얼은 아까 제가 파워포인트를 아마 이용하실 거라고 했는데 그 여러분이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쓰셔도 돼요. 그 안에 들어가 보시면 스타일이 많죠. 이 스타일은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에다가 그 블랭크에다가 그냥 제목도 없이 거기다가 그냥 영어 텍스트를 쓸 수도 있고 그렇게 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제목을 가져가고 전체도 이렇게 약간 좀 컬러도 가져가고 그래서 눈에 딱 띄게 하면서 안에 있는 컨텐츠들도 가급적 소위 말하는 개조식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딱딱 아이템을 나눠서 왜냐하면 문서에서는 문장으로 써야 돼요. 그 다큐멘트에서는 꼭 피어리어드로 끝나고 그러니까 이 마침표로 끝나고 뭐 이렇게 문장으로 딱 써주는 것이 맞는데 신문 기사처럼요. 그런데 이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을 이렇게 문장으로 쓰는 것은 그렇게 권장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의 핵심은 뭐냐면 짧은 시간 동안 청중한테 내 의견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의견을 전달해서 그냥 전달만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을 설득을 해서 내 아이디어를 제가 만약에 돈을 주고 한다고 하면은 그분들이 제 아이디어를 사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냐면 짧은 시간 내에 컴팩트한 정보를 축약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프레젠테이션 머티리얼 이 파워포인트로 된 것도 어, 아마 중고등학교 때도 요새는 이런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또 어떤 것이 잘 된 프레젠테이션인가, 아니면 이것은 좀 부족한 프레젠테이션인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프레젠테이션 만들어 놓은 걸 많이 보시고, 저 같으면은 사전에 좀 준비를 할 것 같아요. 그 제가 무슨 중학교 무슨 고등학교 있으면은 그 팀 내에서도 이렇게 우리 이런 프레젠테이션 스타일을 가져갈 것인가 그래서 그 당일날 오면은 당일날 뭐 우리 프레젠테이션 스킬 이게 좋아 저게 좋아 막 이런 게 아니라 그거 정도는 이미 스타일은 다 결정돼 있고 그 안에다가 제가 이제 내용을 집어넣는 그런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생각해 주시고요. 제가 조금 빠른가요? 조금만 제가 좀 천천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Can we present in English? 다큐멘테이션도 영어로만 써야 되고요. 프레젠테이션도 영어로만 해야 돼요. 그렇지만 그러면 이제 이런 걱정이 앞서죠. 나 영어 울렁증 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러면서 걱정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것은 여기서는 영어 시험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발음이 좋거나 이 사람이 영어를 잘한다고 해서 이 문석을 잘 썼다 이렇게 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전혀 뜻이 전달이 안 될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으면 그건 안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연습을 해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수준으로, 고등학생은 고등학생에 맞는 수준으로 아마 평가위원들이 그걸 다 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어로 작성해 주시되 너무 내가 실력이 뒤처진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저도 지금 네이티브 스피커가 아니고 그, 그 완벽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자기의 이 진심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영어는 그냥 도구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렇지만은 모든 머티리얼을 국제문서에 나가서 우리가 일을 할 때는 영어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거에 익숙하게 해놓는다. 이런 관점으로 꼭 준비를 해주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뭐 이번 기회에 영어 공부도 하면 좋겠죠.
그렇죠? 저는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분명히 저보다는 더 글로벌라이즈된 상황에서 사실 거예요. 더 많은 외국 사람들을 만나고 더 많이 외국과 비즈니스를 하고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그런 실력을 바쳐놓으면은 여러분 평생에 굉장한 도움이 될 거니까 이 기회를 잘 활용하시기 바라요. 자, 이번엔 9번, 9번째로 가볼게요. should a presentation member be only one? 그 프레젠테이션을 한 사람이 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어요. 오히려 여러 사람이 하는 것이 여러 사람이 자기가 맡은 분야,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는 분야를 해주면서 넘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권장드리고요. 프레젠테이션에서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 타임은 5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분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게 넘어가면은 여러분한테 페널티가 가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5분에 맞춰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까 점수에 대해서 이미 얘기했으니까 50%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느냐, 소위 말해서 구글링 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데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온라인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허락해 주려고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한테 도움 받는 건 안 되고 여러분이 직접 거기서 구글링을 하고 서치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 다음에 치팅은 절대 있으면 안 돼요. 아까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다른 사람한테 도움을 받든가 팀원들만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팀원들이 어떻게 하든 문제를 해결하는 걸 갖다 해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14번째로 가면은 만약에 이제 다큐멘터리 파일이나 비디오를 갖다가 정해진 시간 내에 제출을 못하게 되면 디스퀄리파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좀 맞춰주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태스크를 갖다가 나눠가지고 하는 것이 얼라우 되느냐. 그래가지고 각 멤버들이 구체적인 태스크를 하는 것이 되느냐. 이거는 허락이 될 뿐더러 오히려 권장돼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안 하고서도 우리는 한 팀에 모여가지고 충분히 다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아마도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문서는 퀄리티가 수준이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요? 각자가 막 노력해가지고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모여가지고 거기서 또 디스커션을 하고 토론을 하면서 이거는 넣는 게 좋겠어, 이건 빼는 게 좋겠어, 그런 걸 갖다가 해나가는 과정, 그런 걸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정해진 이 규칙이기 때문에 그 짧은 시간 내에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연습이 필요하다. 사전 연습을 잘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팀원들이 있을 때 팀원 중에 한 사람이 뛰어나고 어떤 사람은 거의 역할을 안 한다 이러면 곤란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각 사람의 특징, 각 사람이 잘하는 점을 갖다가 잘 나타내면서 잘 사용을 해서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그래서 이상으로 FAQ를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살펴봤고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마 지금 열심히 준비하시는 분들은 궁금하신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궁금하신 거는 여기 Q&A를 통해서 물어봐 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 정도 하고서 이 홈페이지 내용은 이제 그만하고요. 조금 전에 그 내용으로 다시 제 발표 자료로 돌아가서 자, 요거 기억하세요? Template for International Standard.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한테 주어질 다큐멘트예요. 그래서 요거 갖고서 요 타이틀 쓰고 스코프 쓰고 normative reference 쓰고 terms and definition, 아마 시간이 짧기 때문에 normative reference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 텍스트를 써주시면 됩니다. There are no normative references in this document. 만약에 있으시면은 역시 또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erms and definition, 빨리 넘어갔네요. terms and definition에서는 이렇게 term이 있고 그 term에 대한 definition을 하는 거죠. 이 definition은 뭐였어요? single phrase,
하나의 구라고 그랬어요. 구. 여기서 문장으로 쓰시면 안 돼요. 문장 쓰시면 안 되고, 뭐, 이게 명사면 명사로다 딱, 이 구로다 딱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이미 제 비디오에서 그 프리 에듀케이셔널 머티리얼에 있으니까 중복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짧게 설명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요 Serials and Persis라는 요 스탠더드가, 17301-1 스탠더드가 제가 그 프리 에듀케이셔널 머티리얼에서 그 다룬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잘 이 내용 자체는 이해하실 필요 없고, 이걸 사용해서 가리킨 걸 잘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자, 그러면 이제는 좀 상황을 바꿔서, 자, 토픽, 스탠더드가 있을 때, 그 스탠더드의 토픽은 무엇이 있을까? 했을 때, 이런 정도가 있다고 제가 이제 보는 겁니다. 뭐, 상호 이해에 관한 거예요. 표준 자체가 이제 보캐브러리 스탠더드가 있으니까, 어휘에 대한 스탠더드. 아니면 뭐, 좌표계에 대한 스탠더드. 아니면 사인에 대한 스탠더드. 우리 뭐, 교통신호 많잖아요. 그렇죠? 교통신호에서 삼각형이 거꾸로 돼 있으면, 이거는 삼각형 거꾸로 돼 있으면 이건 양보 표시야, 이일도 표시야. 이거 누가 정했을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누군가가 스탠더다이제이션을 표준화를 한 거예요. 그 표준화를 우리는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히도 된 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상호 이해에 대한 스탠더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안전에 대한 스탠더드가 있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안전해야 되죠. 다치면 안 되니까. 그렇지만 뭐 사고는 꼭 나잖아요. 그렇죠? 사고는 나니까 그 사고를 갖다가 뭐 0으로 만들겠다. 그런 건 좋은 생각이지만 0으로 만드는 건 거의 힘들죠. 뭐 우리나라에서도 자동차 사고도 나요. 자동차 사고 당연히 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자동차 사고가 1년에 한국에서 몇 사람이 사망하는지 아세요? 생각보다 많아요. 1년에 거의 3천 명에 가까운 사람. 그럼 1년이 365일이니까 하루에 거의 10사람이 치명상을 입어요. 그러면 어떻게든 요새 뭐 3050이라는 캠페인도 아실 거예요. 맥시멈 스피드, 최대 스피드를 50으로 지금 낮추고 있죠. 60에서. 저도 운전하는 사람이니까 불편해요. 불편하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거 50으로 낮춰서 내가 집에 어떤 목적지에 도착하는 시간은 좀 줄어들지만 50으로 낮췄을 때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의 규모가 줄어요. 그래서 사망사고는 잘 안 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 3천 명이 되는 거는 사실은 좀 높은 숫자예요. 선진국 대비 굉장히 높은 숫자예요. 선진국들은 이미 벌써부터 오래전서부터 그 스피드를 다 낮추고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는 빨리 가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자동차는 편히 가기 위한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바꿔요. 그래서 이런 세이프티에 관한 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자동차 사고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또 그 산재 사고로 건축이나 기계로 뭐 요새 우리 사회적인 이슈도 많이 되죠. 그것도 1년에 불행하게도 1,000명씩 하루에 3명씩 사망을 해요. 이거는 후진국이에요, 우리가요. 그래서 어떻게든 그런 것도 줄여야 돼. 그러려면은 어떤 룰을 만들고 세이프티한 스탠더드를 만들어서 안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스탠더드는 뭐냐면은 그 어떤 이제 제품이 있을 때 그 제품이 뭐 좋다. 뭐 어떤 자동차가 있을 때 나는 뭐 더 연료 소비가 적게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있게 그걸 어떻게 테스트할 거냐 하는 테스트 방법을 갖다가 표준화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 표준화에 따라서 돼 있는 거 그런 표준화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아퍼러빌리티 상호 호환성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휴대폰 쓰시죠? 저도 휴대폰 써요. 그럼 이 휴대폰에서 예전에는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는 여러분이 어렸을 때라 휴대폰 안 썼을지 모르겠는데 이 충전 커넥터가 회사마다 좀 달랐어요. 지금도 사실은 다 똑같진 않아요. 지금도 이제 뭐 아이폰 계열하고 그다음에 앤드로이드 폰 계열하고 좀 다르죠. 그렇긴 하지만은 그래도 많이 통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집에 뭐 한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근데 예전에는 회사마다 다 달랐어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커넥터만 표준화했으면 그게 다 될 수 있는 거죠. 요즘 뭐 여러분 이제 전기 자동차 많이 나오는 거 뉴스에서 많이 듣고 계시죠?
그런데 뭐 특정 회사에서 만든 그 자동차 충전 스테이션이 어떤 자동차에는 안 된다 이런 뉴스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커넥터가 지금 현재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 다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연결해주는 변환 장치를 해줘야 돼요. 근데 그게 만약에 만들어질 때부터 좋은 표준이 있어서 그게 하나의 표준에서 그게 만약에 같이 만들어졌으면은 그런 걱정 안 해도 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표준화를 안 했을 때 누가 손해를 보느냐? 그거는 바로 우리 자신과 우리의 후대들. 그렇죠? 우리의 후대들한테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표준화를 하는 거예요. 이 표준화를 잘 해놨을 때 그것을 도움받는 사람은 우리 자신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들, 이 더 젊은 후대들이 우리한테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후대들한테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이 표준화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어떤 프로세스가 있을 때 그 프로세스에 대한 어떻게 표준화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자 이런 프로세스는 1단계는 이걸 거치고 2단계는 이걸 거치고 3단계는 이걸 거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프로세스 스탠더드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제가 이제 FAQ를 아까 한번 쭉 봤었는데, 이제 FAQ를 여기서 뭐 다시 한번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반복되니까 아마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트에 관한 거, 프레젠테이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다른 룰에 관한 거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는 여기서는 이 내용은 마치고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좀 잘 됐었던 표준들이 예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제가 한번 보려고 해요. 잠깐만요. 먼저 2019년에 그 나왔었던 그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예제예요. 그 당시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백큐um 클리닝, 그 드라이 클리닝 로봇, 그러니까 건식형 가정용 청소 로봇의 성능 측정 방법이에요. 그럼 이렇게 스코프를 가지고 이게 상위권 상을 받은 거니까 굉장히 잘된 문서예요. 그래서 이 스코프에서는 이렇게 this document describes methods of specifying and evaluating the manipulation performance for dry cleaning robots. It is applicable to dry vacuum cleaning robots.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진 거예요. 그 다음에 normative reference, 그 다음에 terms and definition에서 이제 이렇게 했네요. 로봇을 먼저 정의를 하고요. 그 다음에 sufficiently 정의를 하고 configuration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나갔네요. 이거는 사실은 아주 좋은 예제는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 sufficiently라는 대부분의 이 terms and definition은 대부분은 명사로 하시는 게 좋아요. 명사. 그 다음에 가끔가다 동사를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동사를 명사화를 해라. 스위밍이 있으면 스위밍으로 정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동사를 하게 되면 이제 여기다 그 to를 쓰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마시고 명사형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절이 다 끝나고 나서 내비게이션 이런 것까지 정의를 이렇게 쭉 한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테스트 컨디션. 여기서부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4절서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그 임의로 여러분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경우에는 테스트 방법을 하려고 그러니까 4절에서 테스트 조건은 어떤지, 이 조건은 나머지 절에 다 해당되는 거니까 여기서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에 대해서 4.1에서는 제너럴한 얘기를 하고 4.2절에서는 주변 환경 컨디션이 템퍼레이처는 어떻게 돼야 되고 휴미디티는 어떻게 돼야 되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오퍼레이션 컨디션은 어떻게 됐으면 좋겠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청소로 보시니까 클리닝 에피션시가 중요하겠죠. 청소를 얼마나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멋있게 생기고 뭐 팬시하게 생기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청소 잘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청소를 어떻게 잘하는지 이렇게 쫙 설명을 했네요. 그 다음에 이제 obstacle avoidance, 청소할 때 장애물이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 그 장애물을 어떻게 잘 피하는 건가 하는 것들도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커버리지가 이게 청소를 잘하면서 또 넓은 커버리지가 중요하니까 커버리지를 어떻게 잘했느냐, 저는 탁자 밑에 잘 들어갔느냐,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그 주행을 어떻게 잘했느냐, 그래서 주행 테스트도 들어가고 아주 여러 가지가 들어갔어요. 그다음에 에너지 인디어런스, 에너지를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쓰느냐 하는 것들을 이렇게 다루고 있네요. 뭐 이걸로 꼭 이게 이제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UAV에서 그 카메라 드론에 대한 거였으니까 카메라 드론의 퍼포먼스 크라이테리아가 나와 있고요. 역시 그 terms and definition에서 UAV를 정의를 하고 카메라 드론을 정의를 하고 이 카메라 드론을 정의할 때 UAV를 사용한 걸 보시죠. 그러니까 이 사용을 해놓고 이 UAV는 따로 정의를 한 거죠. 이렇게 계층적으로 딱딱딱딱 나눠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윈드 레지스턴스를 정의를 하고 바이브레이션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했네요. 그 다음에 역시 테스트 컨디션이 여기도 집어넣네요. 테스트 컨디션이. 그래서 주변 컨디션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메터드에 가서 5.1절에 베이직 펑션 스탠더드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의 항목을 좀 나눠가지고 바이브레이션 해주고 그다음에 테스트 리포트를 어떻게 작성을 하고 그 다음에 스탠더드 밸류 오브 테스트 메터드 해가지고 또 역시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 단계를 나눠놨는데 이 단계를 어떻게 나눴냐 하는 것까지 해놨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작년인데요. 작년에 됐었던 하이스쿨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작년에는 세이프티를 다뤘다고 했어요. 안전이죠. 그래서 딜리버리 로봇의 안전이었어요. 스코프를 썼고요. 그 다음에 노모티브 레퍼런스를 썼고 terms and definition에서 정의를 했네요. 그래서 맨 처음에 보니까 손상을 정의를 했고요. harm을 정의를 했고 harm을 갖고서 risk를 정의를 했고요. risk라는 건 위험도를 말해요. 그 다음에 safety, 안전이란 무엇이냐? 안전이라는 거는 unacceptable risk가 없는 것을 안전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각각의 이제 필요한 용어를 정의를 한 다음에 4절에서는 리스크 어세스먼트라는 걸 하고 있네요. 사실은 이제 이 세이프티 스탠더드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일부 강의를 이미 했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안전을 할 때는 위험도 평가라는 걸 꼭 해요. 그래서 이 위험도 평가를 하는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위험도 평가를 한 다음에 이제 위험도가 노출이 되면은 그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 리덕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리스크 리덕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리덕션을 하기 위해 가지고 먼저 위해 요소, 위험 요소를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저드인데 형상으로 인한 해저드. 그 다음에 정기적인 해저드. 뭐 딜리버리 로봇을 지나가다 터치를 했는데 그래서 감전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쭉 써 있고 스터빌리티 오브 로봇. 로봇이 있는데 옆에서 조금만 밀었더니 바로 기우뚱하면서 넘어진다. 이거 안 되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써졌고, 그 다음에 무브먼트. 너무 빠르게 움직여도 위험할 거고, 이렇죠. 그 다음에 이제 워닝 시그널. 이제 거기다가 어떤 워닝 사인이나 이런 걸 갖다가 그 로봇이 주변에 오면은 이렇게 빛으로 알려줄 수도 있고, 소리로 알려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표준에 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집어넣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인스트럭션 매뉴얼. 그 사용법에 대한 그 매뉴얼을 갖다가 사용자 정보를 이게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스탑 펑션. 이게 이머전시 스탑 버튼을 눌렀을 때는 비상정지죠. 또는 사람이 나타났을 때 스탑하는 것들을 어떻게 스탑해라 하는 것들을 넣었고요. 그 다음에 작년부터는 제가 이제 NX를 꼭 집어넣자고 했어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미 아시겠죠? NX는 두 종류가 있어요. 뭐였죠? 첫 번째는 노모티브, 두 번째는 인포모티브. 여하튼 그걸 형식에 맞게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굉장히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번엔 중학교 예제로 가보겠어요. 중학교 예제에서는 Safety Requirements for Electrical Personal Mobility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여기 스코프이 있고요. 그다음에 노모티브 레퍼런스는 없고요. Terms and Definition에서 첫 번째 Personal Mobility는 뭐냐 정의를 했습니다. Class of compact and motorized vehicle for transporting an individual. 이게 돼 있고요. 사실은 요거는 제 강의를 혹시 들은 사람은 아실 수도 있는데 요 어가 들어가 있는 건 잘못됐어요. 여기서 정의에서는 어나 더의 그 관사를 안 쓰게 돼 있어요. 클래스 오브 이렇게 나갔어야 돼요. 그 다음에 3.1에서는 미니멈 밸런싱 벨라시티를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풋보드를 정의를 하고 인클리네이션 앵글을 정의를 하고 이렇게 정의를 해나갑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을 먼저 하네요. 왜? 아마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셀프 밸런싱 하는 거가 있고 인트린지컬리 스테이블한 타입이 있고 이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셀프 밸런싱은 뭐냐면은 본인의 무게를 갖고 이걸 잘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그 움직일 때 잘못하면 넘어져요. 그래서 그런 셀프 밸런싱 하는 타입하고 원래 안전된 타입하고 이렇게 해놓으면서 이렇게 표를 잘 썼네요. 그래가지고 이런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림도 적절히 그렸어요. 그래서 5절에서는 General Safety Requirement를 이렇게 가져가고, 그 다음에 6절에서는 Mechanical Safety, 기계적인 세이프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7절에서는 Safety Protection Function, 안전하게 만드는 여기 안전 펑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Safety Identification, 이 마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NX를 넣어서 리스크 리덕션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고 하는 걸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 줬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 강의를 오늘 그 웨비나를 제가 이제 서밍업을 이제 하면은 이제 지금부터 이제 한 달 얼마가 남았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효과적으로 준비하기 해 가지고 오늘 아마 전반적인 내용은 다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든 정보에 모여 있는 것은 홈페이지예요. 그래서 그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여 주시고 거기서 나온 그 내용을 갖고 잘 준비를 해주시고 팀원 간에 서로 연습을 해보고 이번에는 이런 토픽으로 한번 연습해보자. 기존 토픽 갖고 한번 연습해보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연습도 해보고 이러면서 실력도 쌓고 영어도 또 공부하시고 발표력도 하시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고 하시다가 나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러면 또 이제 Q&A에 올려주셔도 되겠죠. 그래서 잘 준비해 주시고 모든 분들이 잘 성공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여러분한테 있기를 바라고 저는 이제 8월 달에 여러분하고 우리 8월 24일이 되겠죠. 다시 한번 온라인을 통해서지만 그때 다시 보고 서로 인사하고 또 우리 그 대회에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상으로 그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